저는 다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시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멀리 발걸음 눈도 왔는데 오신 만큼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제가 1년 총평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혹시 그거를 보신 분이 있으시면 잠깐 손을 살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 아마 저기 자료가 조금 까맣게 PPT가 되어 있어서 혹시 필기하실 게 있으면 위아래로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설명회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을 우리가 잘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진선여고 시험을 토대로 만들어졌고요. 그 문제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파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가 그냥 다 작년 시험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문법, 얘네들을 진선여고에서 영역별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서술형 6문제인데 좀 필기가 가능하시면 서술형은 난도가 낮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보단 그래도 비교적 낮고요. 물론 독서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좀 제외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난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진선에서는 좀 문학 서술형에서 부담감이 좀 적은 편이고, 마저 좀 설명을 드리면 문학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네, 교과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 외부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이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이고 부교재나 학교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프린트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비문학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조금 이렇게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면 독서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독서가 많이 어렵고요. 사실 저는 안보라 국어에서 예비 고일 수업부터 해서 사실 진선여고 내신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중등 과정에서도 알다시피 비문학은 제일 적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중등에서 시험 범위가 대부분 문법이라든가, 그쵸? 문학, 소설, 조금 뭐 동백꽃이라든가 문법 같은 경우도 그렇게 깊지 않고 맞춤법의 어떤 것들을 좀 맞추는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진선에서는 특히 그 지점을 알고 제일 중요한 건 고3 지문을 가져와요. 고2 지문도 아니고 고1 지문도 아니고 무조건 고3 지문만 가져와요. 그래서 고3에서 평가원, 수능 위주로 가져오는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요. 과학, 기술, 얘네 위주고요. 그 중에서도 그냥 여기다가 좀 대놓고 한번 써볼게요. 이 더러운 지문들. 네. 더러운 지문들. 그러니까 계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 있잖아요. 과학 기술 중에서도. 근데 사실 요즘 평가원 수능 지문은 그 더러운 계산을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좀 깔끔하게 인문에서도 조금 더 난도를 높이고 있는데 요 더럽게 내려면 평가원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조금 더 선배 자녀들 두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7월 교육청 이런 거 있죠. 인천. 이런 거. 뭐 3월 서울시 교육청. 얘네 고3 모의고사가 얘네가 많이 더러워요, 사실. 얘네보다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악랄하시죠? 네. 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난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선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최대한 변별을 해내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법은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1학기 중간은 의문 변동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 같으면 문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변별이 많이 되고 하겠지만 네, 진서는 여기서 대부분 변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학기 기말고사. 이거 퍼센트 보고 계실 줄 모르겠는데요.
비율은 계속 일정하게 가요. 문학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 순입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분량 자체는 문학이 제일 높지만 어려운 건 비문학이다. 요런 시스템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교과서 거의 안 나왔고요. 그냥 애들 거의 처음 보는 거 부교재 프린트해서 데려왔고, 비문학도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막 넣었고요. 문법은 1학기 기말은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들어가요. 피동, 그리고 시제, 그리고 이제 높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문장론이라고 하거든요, 문법에서. 그래서 걔네 위주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변별력 그다지 없었고요. 변별력 그다지 없었고요. 여기서 변별했습니다. 이따가 시험 문제 다 보여드릴 거예요. 2학기 중간고사 조금 특이한데요. 1학기 때 애들 원성이 높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을 줘야겠다 싶으셨는지 문법은 안 들어갔고요. 원래는 중세국어랑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걸 그냥 뒤로 아예 빼버리고 문학이랑 비문학이 거의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학 70인데 다행인 거는 감사하게 1년 중에 유일하게 교과서 범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지금 교과서 출판사 소개도 왜 안 해주냐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무의미한 학교 중에 하나라서 천재 김수학 교과서 씁니다. 네, 저 다원에서 풍문고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풍문고가 사실 대치동에서 국어 제일 어려운 학교 중 하나로 유명한 학교예요. 걔네는 서술형을 수능형으로 내는데, 그러니까 서술식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약간 표현 방식을 갑자기 자기가 막 논문처럼 작성하는 그런 시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도 천재 김수학인데 얘네는 그래도 교과서를 활용해서 갑자기 새로운 작품을 주는데 진서는 부교재 프린트 위주인데 2학기 중간만큼은 교과서 대부분으로 주셨다. 그래서 변별이 안 됐고요. 아시다시피. 비문학에서 그나마 좀 변별이 됐는데 30%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제일 변별력이 없었던 시험이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럼 혹시 예상이 되실까요? 2학기 기말은 어떻게 냈을까요? 그쵸. 아차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원래는 문학은 그래도 좀 그렇게 더럽게는 안 내주셔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기말에는 변별력을 아차 싶으셔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서술형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수능 난이도 정도로 내주셨고요. 비문학은 원래도 어려웠으니까 계속 내던 대로 수능 평가원. 근데 여기서 문학에서도 이제 서술형으로 수능형을 많이 내버리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1년 중에. 그래서 제가 그 총평 영상이 아직 학원에서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기말 정리가 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못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기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맞춤법, 네, 한글 맞춤법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세국어. 그러니까 좀 공부할 양이 많았겠죠, 애들이. 왜냐면은 이거는 따로 공부해도 꽤 무게감이 있는 단원이라는 거 아실 텐데 얘네 두 개가 같이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변별력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한 시험이다. 지금부터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진성고등학교 시험은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수능식입니다. 수능식이라는 건 독서, 문법, 문학이 고르게 나온다는 건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고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근데 좀 아차 싶은 건 기말고사 때 문학에서도 조금 변별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 기반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뭐가 어렵고 그게 흐름이 그대로 갈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고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제가 자료가 하나 더 나갔을 거예요. 그 하나 더 나간 거는 꼭 집에 가서 아이들 보여주셔서 너 이거 한번 풀어봐 해보시고 밑에다가 그 모의고사 원문 출처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까진 제가 이제 뭐 저작권도 그렇고 그리고 기회감도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풀어봐 라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출처 모의고사 평가원 어딘 건지 다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자, 요런 거예요. 자, 우리 아가의 피땀 눈물이 이게 느껴지죠? 이제 현장에서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학 시험인지 국어 시험인지. 그래서 요게 원래 문제고 요게 변형된 문제인데요. 재밌는 건 원래 모의고사의 선택지, 객관식 선택지를 서술형에다 그대로 박아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숫자를 변형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이제 능력치가 좀 이렇게 한계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치라기보다는 어떤 시간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런 숫자까지는 많이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것도 거의 동일한데요. 요게 수능 원문, 요게 진선여고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4n, 8n을 4n, 2n으로 정도만 바꿔준 겁니다. 여기 선지만 볼게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B 내부의 진공도는 A 내부의 진공도보다 여기다가 낮겠군인지 높겠군인지 쓰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네,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랑 진선여고 시험 문제가 객관식을 조금씩 주관식으로 바꿔놓는 정도다라는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기말고사 문제고요. 여기 객관식 선택지들 보시면 그거를 그대로 서술형에다 그대로 채워넣게 해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모의고사 수능 광이어서 4, 5년치 수능 모의고사 답 다 알고 있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맞출 수도 있어요. 네, 장난친 거고요. 네. 사실 불가능한 말이고요. 네, 그걸 답이나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저는 사실 수능 강사입니다. 지금 반포에서 세화나 세화여고 애들 수능 수업하고 있는데요. 대치 성격상 수능이랑 내신 강사들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독해 원리, 수능식의 독해 원리를 저는 내신 수업 때 진선여고는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기간에 정말 뭐 암기하면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요. 난도도 난도인 만큼 수능 공부가 그래도 단기간 안에 같이 정석대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능반에서 과제로 주는 변형 문제 같은 것들, 특히 아까 더러운 계산 위주라고 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문법은 킬링 타임 위주입니다. 이거 순서 대립상 같은 거, 최소 대립상 같은 거, 개울, 거울, 뭐 자음 뭐 뭔지 여기다가 애들이 의문 체계표 같은 거 중등 때 배웠던 거 그려서 막 외워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끔 놔두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드린 거는 다 킬러 문제이니까 꼭 아이들 한번 풀어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높임, 피동, 시제 문제인데 이거 알고리즘 통해서 하나하나 어디까지 가는지 시간 소요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나마 변별력이 낮은 편입니다. 요번 2학기 기말고사예요. 중등 때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거.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해서 바꾸고 어디서 그러니까 뭐 사실 점수 깎으려는 문제죠. 한 군데라도 틀리면 좀 그러니까 문법은 이렇게 좀 내신형 문제가 많아요. 네, 시간 많이 소요되게 하고 애들 변별력 조금 미세한 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경기여고라든지 진선뿐만 아니라 세화 같은 어쨌든 덴치마법 파라군 기출 DB를 가지고 더러운 문법 문제들 위주로 애들한테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예비고1부터 고등 그리고 수능 수업을 하고 있는 만큼 요 어떤 제일 중요한 개념들을 같이 요 자료 안에 넣어서 애들이 컴팩트하게 문법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입니다. 변별력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나마 제일 쉬웠던 지금까지 쉬웠던 부분이에요. 보시면 여기 6판에 웃고 올라간 인간 이런 태도 윗절 중에 태도는 얘는 수필이었거든요. 수필의 태도와 유사 그러니까 유사 정도만 따지는 변별력이 그래서 제가 낮다 그런 거예요. 뭐 깊은 시름을 느끼는 가의 화자는 얘라고 느끼겠군. 이 정도는 내용 비교 정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만한 거는 처음 보는 작품일 거예요, 애들이. 뭐 부교재로 잠깐 봤을 수는 있겠지만, 뭐야? 그냥 갑자기 수능 풀라는 거네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애들이 진선여고 애들 중등 때부터 공부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데서 많이 안 틀립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얘는 서술형인데요. 얘도 재밌어요. 그냥 요거 읽고, 요거 같은 단어를 그냥 여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분량도 짧고, 좀 난도도 낮은 편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2학기 기말고사 건데요. 이게 제일 좀 요번에 어려웠던 거라 꼭 가져왔어요. 정을선전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2위였던 작품이고요. 왜 어려웠냐면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관계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누가 누구한테 시신 정체 정보 전달했는지를 이 인물 중에 다 갖다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고3 수험생들도 내용이 어려워했던 건데 이거를 현장에서 인물관계 파악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소설 잡을 때 특히 인물 파악하라고 그러잖아요. 고전소설 인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기존에 좀 쌓여와야 됐던 것도 있고 그 내신 기간 중에 수능과 평가원에서 나올 만한 지문들을 좀 골라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계과제, 서술과제 이렇게 두 개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수능 문학 교재에 있는 어떤 제일 나올 만한 작품들, 네, 기존 작품이랑 비교해서 같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서술형도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어떻게 수능형 서술식이 나올 수 있는지를 꼭 대비하고 가게끔 합니다. 요거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상. 네, 저희는 소수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애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할 거라 가외식 클리닉이 가능하고 상담이나 학습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볼 거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안 받으려고 지금 설정을 하려고 하고요. 동형 모의고사 매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느끼셨겠지만 분석 정도가 꽤 좋으셨다고 느낄 거예요. 네, 문학, 비문학, 문법, 비율이랑 난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7주 하는데요. 7주 동안 7번의 시험 꼭 나가고요. 똑같은 모의고사 헤비한 거 그리고 직본 날도 한 3회치, 4회치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시험 날 풀 거 한 12, 13회치를 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꼭 할 거고요. 시간 관리가 아주 대비가 되는 그런 걸 거고 마지막으로 줌 클리닉 제가 애들 주중에 학원에 오기 좀 부담스러우면 줌으로 날짜 잡고 시간 잡고 한 명 한 명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3월 14일 토요일 2시부터 5시 개강이고요. 7회짜리 수업인데 그 전에 미리 보는 중간고사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3월 7일 개강 전주에 네, 아까 만든 시험지를 그대로 줄 거예요. 네, 그 영역별로 섞여 있게끔 난도랑 제가 조절해서 3, 4회치 컴팩트하게 정말 퀄리티 좋은 걸로 드릴 거니까 한번 와보시고 좀 느낌 보시고 또 오늘 요거까지 등록하고 가시면 정말 좋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길 감사합니다.